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그리고 여당도 그 정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청와대와 그 김현미 장관이 이 서울 아파트 값을 50% 이상 폭등시켜 놓고, 이 50% 폭등이라는 건 3년 동안 아파트 값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50% 폭등을 했는데도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정부는, 이 주무장관은 50% 오른 아파트 값을 14%라고 아직도 엉터리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변명만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병이 걸려서 적정한 체온보다 이 몸이 5도 이상 뜨거워졌는데, 이 의사는 지금 1도밖에 안 올랐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도 정도 체온이 오를 정도의 열이라면 거기에 맞는 처방과 5도가 올라서 펄펄 끓고 있는 그 환자의 처방은 달라야 하는데, 아직도 정부 여당이 그 정부 말을 믿고 30개월간 20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만지작거리는 정도 수준으로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 그런 첫 번째, 지금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마치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믿는지 때만 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얘기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3년 내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때 여당의 선대본부장이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이낙연 의원도, 총리를 지냈던 의원도 종부세 완화 발언을 총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총선 직전에 처리하기로 했던 종부세 법안도 처리를 미루고 선거를 치른 상태고,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강화한다는 종부세 내용을 보면 15년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가 강남 아파트 값을 10억에서 15억으로 5억, 평균 7, 8억이 올랐습니다. 강남은. 서울 평균이 50%지만 강남은 평균 한 70% 가까이 올랐으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17억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그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그 강남의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게 전가하듯이 계속 세율을 높이겠다,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논란만 일어나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개인은 지금 최고 세율이 이 3%까지 되는데, 법인 명의로 강남의 아파트를 갖거나 강남에 가면 재벌들이 가진 빌딩, 호텔,
이런 것들은 몇 조 원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런 부동산들은 세율이 0.7%밖에 안 됩니다. 개인의 3분의 1밖에 종합부동산세나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그게 15년째 세금 특혜를 법인이 누려왔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개인들도 법인을 차려가지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연예인들조차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빌딩을 사서 빌딩을 얼마 주고 샀더니 돈을 자기 돈 5억에 50억 대출 받아서 빌딩을 샀더니 30억이 올랐다. 맨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법인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개인들한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모양 세금을 징벌적 세금을 뭐 과세한다는 등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 투기꾼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 투기꾼들은 집을 100채, 200채, 500채를 가져도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더불어서 재산세도 안 냅니다. 아주 가장 기초적인 세금도 안 내고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는데 나중에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그런 특혜를 정부 여당이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놓고 그리고 뒤늦게 개인들에게만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개인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고 법인, 재벌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그 세제 혜택을 누려온 재벌과 법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그 세제 혜택을 누려온 투기꾼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정말 강화해야 될 곳은 세금을 건드리지도 않고 세금을 더 올려서는 안 되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값이 10억에서 문재인 정부가 5억을 높여가지고 5억 올라와서 세금을 더 내고 있는데 거기다 세율까지 올려서 더 걷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 잘못된 처방과 정책이 결국 지난 3년간 이어지면서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치솟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뒤늦게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니까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이 폭등의 공범이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등 그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2014년, 2015년에 결국 집값이 치솟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대통령의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파면당하고 그리고 퇴출당할 그 무렵에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는 그 토건 세력들이 한나라당 안에 진입을 해서 그 결과적으로 이명박 5년과 박근혜 2년 7년 동안 시행했던 여러 가지 좋은 서민을 위한 정책 법안을 없애거나 또는 개정하거나 무력화시켜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도시재생 뉴딜 이런 토건 공약, 개발 공약이 더해졌고 또
지금 최근에도 5월 6일 날 용산 미니신도시와 서울 도심개발, 6월 5일 날 잠실 스포츠 야구장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는 등 이런 개발 공약과 개발 정책이 발표돼서 용산, 마포, 여의도, 송파구, 강남구 이런 데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지를 여당도 모르고 야당도 제대로 원인을 짚어내지도 못하고, 또 불과 한 석 달 전에 총선을 치르면서 여당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여당하고 똑같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겠다, 종부세를 완화시키겠다, 뭐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원인 진단도 없고 제대로 된 처방도 제시 못해서 의석도 줄고 지지율도 떨어졌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경실련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조만간 찾아가서 확실하게 의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값이 그 당시에는 40% 정도 올랐다. 그랬더니 정부가 아니다, 10%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참모 아파트 값을 정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한 3억씩 올랐고 30개월 동안 40%가 올랐다. 그 중에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은 17호까지 올랐고 10명의 평균은 57%가 올랐다. 10명의 평균 상승액은 10억이었다. 30개월 동안 청와대에 앉아서 근무하는 동안 자기가 받은 월급의 3배, 4배, 5배의 불로소득이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10%밖에 안 올랐다고 하느냐. 이런 참모들 데리고, 거기다가 청와대 그 1급 이상 참모 중에는 37%, 약 40%가 다주택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면 집 없는 서민, 청년들에 대한를 위한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걸 대통령께 알려드렸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그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집을 팔아라 라고 했다는데, 6개월이 돼서 청와대를 다시 청와대에다 공문을 보내서 실태를 알려달라 했는데 한 달 동안 알려주지 않아서 지난주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즉시 교체해라. 그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가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정책을 맡겨가지고 그 정책 실패로의 결과로 이 서민들, 청년들에게 고통을 안기면 안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은 당장 내쫓아라, 교체해라.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집이 한 채이거나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을 거기다 기용하고 그런 사람이 정책을 만들게 하면 되지, 왜 집이 여러 채인 사람, 재산이 수십억, 100억대 가까운 그런 사람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만 내놓는 그런 참모를 기용하느냐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리고 또 작년 12월 청와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매각하라고 하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자라고 공고를 했고, 4월 총선 때 공천 기준으로 삼아서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서약을 받고 공천을 하자, 뭐 그런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 달 전에 민주당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서약서 받은 걸 달라. 서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다주택자 현황을 내놓고 그동안 집을 매각한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의원 명단을 다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한 달 동안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당사로 직접 찾아가서 대체 왜 서약서가 있기는 한 건지, 서약을 했는지,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집을 팔았는지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사로 직접 찾아가겠다. 그게 이제 내일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 경실련은 정부 여당, 그 다음에 야당, 이 정치권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먹는 관료들과 강력한 전선을 구축해서 우리의 모습인 관료와 우리의 심부름꾼인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했길래 서울 아파트 값이 50% 오르도록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었는지 경실련이 그들이 잘못한 걸 하나하나 지금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리려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경실련에 힘을 보태주시고 작은 시민들의 힘이 모이면 큰 강물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